관계대명사에다가 ever 붙인 거예요. 관계부사에다가 ever 붙인 거고요. 참고로 y-ever는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기본적인 틀이야. 제가 이제 뭐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선생님 어법 문제로 뭐가 나와요? 영작으로는 어떻게 나와요? 이게 좀 궁금하겠죠?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어법 유형 어법 출제 유형이라고 제가 쓸게요. 어법 출제 유형. 어법 출제 유형으로 낼 만한 거는요, 사실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whatever랑 however 비교가 제일 많이 나와요. whatever, however 비교.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whatever, 첫 번째도 아니죠. 사실상 얘밖에 없으니까. whatever vs however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출제율이 되게 낮습니다. 되게 낮아요. 왜? 겁나 쉽습니다. 겁나 쉬워요. 얘는요. 왜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얘는 뒤에 불완전, 얘는 뒤에 완전 와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보다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심지어 얘는요. 이거는 however라는 단어의 특성인데요. 여러분 참고로 however라는 단어는 뒤에 반드시 형용사 또는 부사가 와야 됩니다. 형용사나 부사가 와야 돼요. 얼마나 뭐뭐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니까. 얼마나래, 소리.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however 뒤에는 지금처럼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요. 얘는 그냥 주어 동사 아니면 뭐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겠죠.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린 뭐만 확인하면 돼?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냐 없냐 확인하면 끝나는 거야. 있으면 however고 없으면 whatever예요. 쉽죠? 그러니까 출제율이 떨어지는 거야. 잘 안 나와.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한 번씩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요 내용 자체를 학생들이 잘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거예요. 내용은 쉬워. 내용은 쉬운데 이 내용 자체를 잘 공부를 안 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주구장창 공부를 하는데 이 복합관계사는 보통 학생들이 잘 공부를 안 해.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얘네 이거 제대로 공부 안 했겠지? 뭐 보기 하나 정도는 이거 내자 해서 내는 거야.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합관계사가 이런 문제로 출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걸 풀려고 이제 뭔 짓을 하는 거야. 무엇을 할지라도 아무리 할지라도 뭐 해석하고 난리 부르스 치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딴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아니 뒤에 이거 있으면 however고 없으면 whatever거든. 1초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 됐어? 이 방법만 알면 되게 쉽다는 거야. 됐냐?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이제 요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6, 17번에 나와 있거든요. 16, 17번. 얘들아 봐봐. 16번 문제 봐봐. 뒤에 형용사부사 있어 없어? 없어. whatever. 끝. 17번 봐봐. 뒤에 형용사나 부사 있어 없어? 있어. great. however. 끝. 끝이야. 야 1초면 풀어. 1초면. 쉽잖아. 그치?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12에서 15번처럼 whatever 대 however 아닌 건 어떻게 풀면 돼요? 이걸로 풀면 돼.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이걸로 풀면 돼. 니네 그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비교하는 거 있잖아. 똑같아 그거랑. 똑같아. 됐어? 그래서 어법 문제로는 되게 쉽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문제가 뭐야? 영작이야 영작. 됐어요? 그래서 영작에서는 이제 제가 설명드릴 만한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께서 얘네가 각각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일단 당연히 아셔야겠죠. 첫 번째입니다. 영작 포인트를 여기다 좀 써줄게요. 그러니까 너네가 저걸 가지고 이제 영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너네가 이제 어떤 거를 얼마나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해석을 여러분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거 알아야 됩니다. 요거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복합 관계사의 뒤에 이제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그러니까 이제 뭐가 오는지, 그리고 무슨 절의 역할을 하느냐, 이제 이거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똑바로 이제 영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절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고, 완전한 문장이 오는가 아니면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됐나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however의 특성. 다시 한번 말하지만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점, 요런 거. 됐어요? 요 특성까지 알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알면 끝이야. 그러면 영작에서 여러분이 틀릴 만한 거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영작에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영작 포인트라고 좀 제목을 바꿀게요. 영작 포인트.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복합관계사는 어법 문제로 나오면 뭐다? 껌이다. 이거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 창문열고 뛰어내려야 돼요.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좀 내는 편이다? 영작으로 낸다. 영작으로. 됐나요? 영작으로 보통 이런 걸 출제할 때는요, 1학기 중간고사보다는 1학기 기말 내지는 2학기 중간고사에서 좀 선호하는 유형이 이제 복합관계사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단순 영작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내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이게 어법이래. 그 학교에서 내는 서술형이 있잖아요. 학교마다 이제 그 서술형을 내고자 하는 그 이제 포인트들이 있어요. 포인트들. 근데 이게 되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이제 지금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요약형이란 말이야. 요약형. 근데 이 요약형의 이 일산 서구 지역에서 요약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대진저동고거든요. 대진저동고. 얘네가 이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들이 이제 점점 따라하는 이런 추세였어요. 그게 재작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요약형 문제를 안 내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덕이고, 안곡고, 동패고 이런 학교들이었어요. 얘네들은 대세를 따르지 않았었습니다. 정발고도요. 정발고도. 그 학교들은 이 대세를 따르지 않았었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작년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이 성향이 반대가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이 재작년과 작년을 비교했을 때 시험 난이도가 갑자기 급상승한 학교가 2개가 있었는데 그게 덕이랑 안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덕이 안곡은 시험이 되게 쉽다고 평가받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시험 난이도가 미쳤어요. 갑자기. 특히 덕이고는요. 왜 그러냐? 덕이고는 작년에 서술형에서 다 요약형만 냈거든? 전부 다? 서술형 전부 다 요약형만 냈어. 근데 요약형이 어려워. 요약형은 근데 막 4개씩 내요. 4개씩. 근데 그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요. 작년 1년 내내. 그렇게 나왔었어. 원래 덕이고는 그렇게 내는 학교가 아니었다라고 했죠. 재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덕이에서 오히려 막 미친 듯이 막 요약형 그 서술형 문제를 내는 거야. 안곡고도 질 수 없지. 안곡고도 막 이제 내기 시작해. 웃긴 건 뭐냐? 원래 그거의 원조가 어디라? 대진이랑 저동이랑 했잖아. 대진 저동. 근데 대진 저동은 또 이제 안 내. 작년에. 그러니까 내기는 냈는데 좀 약간 다른 방향성으로 요약을 내더라고요. 이제는요. 오히려 대진고는요. 저는 이제 이거를 생영작 시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제 생영작 시험이 뭐냐면 한글 주고 힌트 단어 몇 개 주고 영작해라. 이런 문제 있잖아요. 저는 이걸 생영작 시험이라고 해요. 이 생영작 시험은 대진고는 절대 안 냈었어요. 근데 작년 대진 1학년에서 생영작 시험이 나왔었어요. 처음 봤어요. 대진에서 그렇게 시험 내는 거. 처음 봤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좀 거꾸로 가고 있나 아니면 대진에 계시던 분이 덕이고로 간 건가 봐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런 뭔가 이제 좀 유행이 돌고 도는 건가 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여러분은 시험에 뭐가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알 수 없어요. 저도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지 과거에 이래 왔으니까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아무도. 선생님 마음이잖아. 솔직히 내는 건.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2가지 토끼,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각오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또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기본 영작 실력도 당연히 길러야 되고요. 요약형 실력도 길러야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작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야. 뭐 단순하게 뭐 오형식, 뭐 영작해 이런 거 안 나와. 고등학교에서는. 좀 뭔가 특이한 걸 내야지. 뭐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 뭐 이런 걸로 낸다든가 아니면 과목적어 진목적어를 이용해서 낸다든가 복합관계사를 이용해서 낸다든가 혼합가정법을 이용해서 낸다든가 도치구문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통 영작을 내더라도 내지 아니 그냥 평범한 관계대명사 있는 문장을 누가 영작으로 내겠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봤을 때 어법으로 매력이 없는 애는 영작으로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학교에 이제 각자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야. 어법적인 포인트에 대해서 전부 다. 근데
얘는 이 어법으로 출제율이 뭐 높아 낮아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실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여러분은 뭘 기억해라? 어법 포인트로는 출제율이 낮다는 거는 영작으로는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거를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어법으로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어법으로 안 나오니까 영작으로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아시겠죠? 이런 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안 볼게요. 아이씨. 그건 뭐니? 이거는 죽겠다 그냥. 너 지금 이 시간에 가는 거니까 너 바로 통화 못했지? 네. 되게 집 같은 지금 뭐야? 진짜 뭐예요? 근데 여자를 너무 다 예뻐. 이 누구요? 같이 봤는데 내가 네, 잘생. 몇이? 6층 3패. 근데 6승 4패. 그치. 신성한 때문에. 네. 이 새끼 때문에 7승 3패가 82패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조금 아닌데.
진짜 잘 보이잖아. 나 서폿으로 올라온 거야. 서폿이었어. 오히려 서포트가 더 쉽던데 근데. 팀원 반반이지 서폿이면. 팀워크 좋으면 쉬운 거고. 그러니까 해서 중간 누가 안 먹고. 아니 라카는 승률 75%였어 이거. 라칸 75%. 몇 번 했는데? 중요한 라칸 자체가 75%니까. 몇번 했는데? 4판 했는데 75%는 그냥 쉔을 3판인가 2판 했어. 나머지 8판이 전부 다 라칸이야. 라칸으로 8판이면 뭐 좀 그치. 라칸 잘하는데 그 쉔은 진짜 개새끼. 왜 성을 뭐 했는데 이게? 우리가 터졌어. 아. 상대 제대고 우리 블라인데 이렇게 터질 수가 있어. 블러디가 쟤들한테 줘? 아니 원래 이거 나중에 쏠기도 따라고 정글이 너무 던져가지고 초반 1회 때 쌈먹고 한납하고 왔어. 근데 쌈먹고 한납하고 나 왔을 때 나도 걔 백업 가느라 CS 늦춰가지고 나섰었는데 쏠기 따위가 나서서 저자리 갔어. 너무 시간이 재밌었어. 나중에 나중에 가서 잘했지. 뒤에 저기야? 얘네 힘 없지? 무슨 거리 처음 26. 나 똑같은 거지. 아 그래? 뭐 같이 끝나는데? 어떻게 뭐할 수 있겠네. 인생 좋은 쌤이다. 여자 쌤이. 응. 지원 되게 좋아. 여자야? 여자들이 쌤 되게 좋아. 잘할까? 착하시고 재밌으시고. 그래? 네가 보면 아까 되게 좋아 진짜. 뭐 센스가 좋겠다. 근데 내신 때 시간이 달라지지. 달라지지. 이거 하는 짜증나가지고 안 하고. 시간 안에 받았어 너? 시간 안에 받았어? 아니. 아직 안 봤어. 근데 나 항상 안 오니? 널 인정 안 하고. 빨리 때려쳐. 중간 목공을 바로 나갈 수도 있어. 왜 이렇게 마음 쉽게 보내? 왔으면 끝까지 가야지. 내가 바꿔 주고 그런 게 아닐 거야. 그래? 그 국어도 따로 다닌 거 같아. 아 바쁜 데가 뭐라고? 국어 뭐요? 바꿀 거는 거야. 바꾸지 말라. 집에 우리 와 여기서 하지 그냥. 좋아. 아 그래? 움직이 가서 말 좀 해. 근데 진짜 오늘 가서 무슨 거야. 겨울 특강도 거의 한 8시간 날리는데 그리고 때문에 새벽 한 12시까지 그래서 들고 오늘 그럼 12시까지 들으면 야식 네, 사주고 그치. 뭐 사줬는데? 내일 다 봐. 바빠. 아, 우리 같이 시간 안 돼. 옛날에는 많이 들었거든. 시켜서 줬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선생님 고생이 쉬는 시간은 관계사 파트를 이제 다 마무리를 했으니까요. 이제 프리 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간 무슨 거 보는 거. 지난번에 50에서 55쪽까지였죠? 네. 자, 50쪽부터 한번 볼까요? 자, 50쪽에서 51쪽까지는 사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은데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50, 51에서?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넘어가서 52쪽은 어떠세요? 52쪽. 3번? 자, 오케이. 자, 52쪽에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요. how랑 where를 비교하면 뭐하냐? 몇 번이었어요? 52쪽. 야, 지금 그 도영이랑 건우랑 주말이 내가 지금 두 번째 얘기한다. 한 번 더 얘기하면 그냥 안 넘어간다. 알았지? 자, 52쪽. 자, 52쪽에 그 3번인데요. how랑 where를 이제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계부사의 의미적인 걸 비교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선행사만 보고 비교하는 문제인데 이 경우에는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제 정답은 where가 되고요. 우리가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제 선행사로 나와도 관계부사 where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케이스가 됐든, circumstance가 됐든, situation이 됐든 또는 stage, 단계 뭐 이런 뜻이 나왔을 때도 관계부사 where를 쓴다. 이게 4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또 있나요 혹시? 4번이요. 4번. 자, who와 whom을 비교하는 건데 이거 지난번에 제가 아마 설명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잠깐 뭐 복습을 좀 하자면요. 요 문제가 은근히 좀 나와요. 지금처럼. 자, 앞에는 명사 나와 있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패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은 여기 관계대명사 나왔네. 이렇게 나오면은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목적격 써야지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었죠. 뭐다? 이 주어 동사가 삽입된 거다. 그래서 이 동사 앞에 나와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삽입이 되는 원리는 제가 그때 말했다시피 대절을 받는 동사가 나올 때 이제 삽입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얘기도 했었죠. 지금 여기에서는 she believed 하고 나왔는데 believe 뒤에는 대시 생략되어 있겠죠.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그럼 대절의 주어가 나와야겠죠. 근데 대절의 주어가 지금 안 나와 있잖아. 즉 주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후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또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알았어. 빠른데? 알았어. 54쪽에 4번 볼게요. 후와 whom인데 자, 얘 방금 전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동사만 좀 달리 쓴 건데요. 동사를 say나 believe나 이런 걸로 쓴 게 아니라 be certain이라는 형태를 쓴 거예요. be certain, be certain, be sure 이런 애들도 어때요? that을 목적으로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I was certain 뒤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고 대절의 주어가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또 질문 없어요? 오른쪽 페이지. 7번이에요. 네네. 둘 중에 아무것도 다. 아닙니다. 왜냐면요 7번은 which만 가능해요. 왜냐면 이 녀석의 선행사는 invisible man이잖아요. 근데 invisible man이 진짜 안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책의 제목을 말하는 거잖아요. 책의 제목, 또 novel, 소설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which만 가능한 겁니다. 사람 선행사가 아니에요. 됐죠? 또 없습니까? 없으면 오른쪽 페이지 9에서 13번 없어요? 10번? 자, 10번 한번 같이 볼게요. 10번에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who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적용법일 가능성이 높겠죠. 앞에 콤마 나와 있으니까 선행사가 정확하게 누구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 10번 문장을 who 앞부분까지만 한번 해석해보자. 지범이가 한번 해석해봐. who 앞부분까지만. 지구 화학자죠 말 그대로. 아메리칸 지구과학자 클레어 페더슨이 그랬다. 1965년에 참고로 여기서 터시기 형용사고 리드가 주어거든. 리드가 납이란 뜻이 있어요. 납. 그러니까 매우 독성이 강한 납 이렇게 되는 거죠. 매우 독성이 강한 납은 지구 종합에서 발견됐습니다. 우리 오케이. 잘 봐봐. 미국의 지구 화학자인 클레어 파터슨이라는 사람이 1965년에 매우 독성이 강한 납이 우리 자신의 몸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앞 내용이. 뒷내용을 보자면 helped launch the environmental movement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환경 운동이 시작되는 걸 도왔답니다. To get rid of dangers such as lead paint 라고 나왔는데 get rid of는 무슨 뜻이에요? 없애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죠. elimination이랑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겠죠. 어떤 거와 같은? 납 페인트와 같은. 됐어요? 그러니까 납 페인트니까 납으로 된 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납 페인트와 같은 그런 위험을 없애기 위한 환경 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도왔답니다. 그것이요. 그럼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게 우리의 몸은 아닐 거 아니야. 우리의 몸이 그런 뭐 환경 운동을 시작하게 돕는다는 말이 안 되겠죠. 어떤 거겠습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이제 매우 독성이 강한 납이 뭐 모든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겠죠. 즉 1965년 나온 그 이하에 있는 대절 내용 전체가 바로 선행사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는 절이 이제 선행사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which를 써야겠죠. 되셨어요? 네. 자, 또 질문 없으세요? 끝입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문제를 실시간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실시간으로. 59페이지 펴보세요. 59쪽. 자, 59쪽에 5번과 7번 문제, 도전 문제만을 풀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 3분 드릴 거고요. 해석시킬 겁니다. 이유랑 전부 다 여러분이 작성해 주세요. 시작. 5번과 7번. 네, 5번, 7번. 59쪽에 5번, 7번. 자, 모르는 단어 나오면 체크만 해두세요. 체크만. 네, 이거 지금 공부까지 안 쓰는 거. 어떤 거요? 공부까지. 아, 네네네. 그럼요. 해석도 지금 쓰는 거예요? 아니요. 해석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해석은 그냥 제가 시켜볼 테니까 모르는 단어만 체크만 해주세요. 네. 다 했어요? 네. 아직 시간 1분 남았으니까. 네. 좀 어떻게 풀나? 근데 이게 미치 같은데. 그러면 미치가지 왜? 미치 같은데 왜요? 뭐야 그건? 아, 욕하지 말고 지범아. 왜 욕을 하고 그래? 아, 나 씨. 에이? 해석해야 돼. 아 그래? 씨도 욕해야지. 왜 이렇게 다들 내가 지나갈 때마다 맞아 약간 이러고 있어. 자, 과연 얼마나 잘 맞출지 시켜보면 사이즈 나오겠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3분 다 지났고요. 자, 바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번 보자. 5번은 태영이가 한번 해석해보자. 해석만 일단 먼저 해보세요. 근데 셋이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have no set에서 set이요? 네. 여기서는 세팅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이 정도가 낫겠네요. 정해진. 야구는 시간에 정해진 길이가 없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길이가 없다는 거겠죠. 게임이 꼭 끝나야 하는. 게임은 세상의 종류에 속한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던. 난 왜 모든 걸 갖지 않았다? 자, 한번 볼게요. I haven't got all day. 그러니까 나는 하루 종일이 있지는 않다,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하는 종류의 세계에 속한답니다. 자,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한번 보자면 야구는 경기를 맞춰야 하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종료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야구 경기는 사람들이
나는 하루 종일이 있진 않다라고 말하지 않는 종류의 세계에 속한대요. 이제 많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해석 부분은 잠깐 건너뛰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정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현빈이는 정답을 뭘로 했어요? 저요? 음. 위치요. 어떤 거? 위치. 위치. 왜 위치로 했죠? 일단 앞에 사용사가 kind of 뭐니까 음. 뒤가 불안정.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도영이는 어떻게 했어요? 혹시 답을? 저요? 저는 이니치. 아 이니치로 했어 도영이는? 그럼 도영이는 왜 이니치로 했어? 위치가 완전한 것 같아요. 뒤에가 완전한 것 같아서. 그러면 뒷문장에 대한 구문 분석이 핵심적이겠네. 완전인지 불완전인지 이게 중요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뒷문장을 보면요, people, 주어, did not say 동사잖아요. 여기까지는 당연히 쉽고요. 문제가 이제 그 뒷부분인데 이 콤마로 나와 콤마래 저기 요걸로 나와 있죠. 요거 quotation이 나와 있죠. quotation은요 say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됐어요? 그러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온 문장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3 때 배우는 직접 화법이라는 녀석입니다. 직접 화법. 됐어요? 이 직접 화법에서는 이 코테이션 안에 있는 게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이니치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장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자, 7번 문장은 우리 혜린이가 한번 해석을 좀 해볼까요? 그런 계급에 있는 여성들은 주로 자신 스스로 옷을 입지 않았다. 하지만 하이너들에 의해서 입혀졌다. 그 하녀가 그녀가 입혀주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의복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하녀의 오른쪽에 반추를 놓았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 여성의 왼쪽이었는데 그것은 현재까지 내려온다. 오케이, 아주 잘했습니다. 해석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이 어떤 특정 계급의 여성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자 옷이 이제 단추가 이제 왼쪽에 달려 있잖아요. 이제 그 왜 왼쪽에 달려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서술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위치냐 where냐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저기 누구냐? 건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위치로 했어요? where로 했어요? 위치로 했어요. 아 그래요? 왜? 뒤에가 불완전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승현이는 답을 뭘로 했어요? 네. 아 뭐야? 아까 혜린이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그 이유는 마찬가지니까 뒤에가 이제 불완전해서?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연이는? 또 있지. 그래요? 웨어로 하신 분은 없나? 웨어로 쓰신 분 혹시 계십니까? 현빈이? 한 명밖에 없어? 나머지 또 웨어로 쓰신 분? 없어? 민규 뭐로 했어? 아 그래? 혜린이 아까 웨어로 쓰지 않았어요? 네. 바꿨어요? 아니요. 아 뭐야 근데 왜 손을 하고 자식아. 미친 것 같아가지고. 지연 뭘로 했어? 아이씨 야 이 자식들아 이씨 내 말 쌩까냐? 자 정답은 where입니다. 고치 사람들 반성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뒷문장은 그렇다 치고요. 선행사는 뭘까요? 선행사가 뭘까? 이놈의 선행사가 뭘까? 앞에 전체 앞에 전체? 면 위치가 맞지 않을까요? 뭘까요? 레프트. 어떤 거? 레프트. left, women's left다. 또 buttons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어떤 거? right. 오케이 좋습니다. 네, 선행사는요. 일단 뒤에 나와 있는 day부터 보자. day부터. They have remained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이 day가 가리키는 건 뭘까? 이거는 확실하죠. 또 버튼스겠죠. 그렇죠? 그럼 버튼이 남아 있는 블라블라 이렇게 꾸며줘야겠죠. 뭔가 해석을 할 때.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얘를 이제 계속적 용법으로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앞에 콤마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 혜린이가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래서
그래서 그것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where가 가리키는 거는 어느 곳에 남아 있다,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거니까 좀 더 정확하게는 on the women's left가 더 정확한 답이 되는, 그러니까 그 선행사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left가 이제 선행사예요. left 왼쪽이. 됐어? 자, 그럼 이제 선행사는 해결됐고 이제 뒷문장이 완전이냐 불완전하냐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여러분, remain은요 뭘 써도 자동사예요. 됐어? 자, remain은요 여러분 1, 2형식 동사입니다. 1, 2형식 동사. 자, 1형식으로 쓰일 때는요 남아있다, 뭐 잔존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2형식으로 쓰일 땐 뒤에 당연히 보어가 오겠죠. 형용사 보어가 와서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이게 이제 remain이라는 단어의 특성입니다. 됐어? 그러면 뒷문장은 되게 단순하죠? 하지만 우리가 remain이라는 단어의 특성을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게 오히려 관계사에서 고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문 분석은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하실 건데 우리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구분함에 있어서 핵심이 바로 뭡니까? 이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가 결국엔 핵심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심화가 될 겁니다. 고1 때는 그렇진 않을 건데요. 고2 정도만 돼도 이게 심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아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위치를 골랐는데 위치를 고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remain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요. 맞죠? 하지만 remain은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의 특성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죠. remain이 자동사라는 걸 알았더라면 여러분이 위치를 골랐겠어? 당연히 다 where를 골랐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자타동사에 대한 구분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됐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11번 문제 한번 해보자. 11번. 자, 1분 30초 줄게요. 11번. 모르는 단어 나오면 체크만 해주시고. 다 했어? 이어보자. 굉장히 심플하군요. 네. 오케이. 잘 봤어요. 근본은 뭡니까? 초 남았어요. 요거야? 아니 여기 빈 공간 많은데 이거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자스카. 아니 왜? 일단 답을 쓰신 분이 한 절반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답을 쓰신 분들이요 이유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자, 한번 볼게요. 11번. 11번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서준이가 해보죠. 해석. 단인하고 오버웨이 컴패티브.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 경쟁심이 강한 거죠. 단어
지나치게 경쟁심 있는 개개인의 인품은 인품이 주어가 아니에요. individuals가 주어예요. individuals. 개개인 그러니까 냉혹하거나 or니까 잔인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자신감이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 됐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개인들이 그다음